안녕하세요. 11월 3일 월요일 팀티미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SoFi Technologies, 티커 SOFI죠. 이 기업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이랑 또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 10-Q 보고서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시장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소파이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 이런 건 다 빼고요. 오직 저희가 받은 자료에만 딱 근거해서 소파이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또 자료에서 말하는 성장 기회나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파이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 정보 위주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소파이의 핵심 미션.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멤버들이 재정적 독립을 달성해서 야망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이게 그냥 돈 많이 버는 걸 넘어서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원하는 커리어를 갖거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포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원스톱 금융 서비스 샵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원스톱샵 비전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소파이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 영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6월 30일자 10-Q 보고서, 그러니까 분기 실적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요. 첫 번째가 대출, 렌딩 부문입니다. 개인 신용 대출도 있고요. 학자금 대출. 근데 이게 기존 거 대환해 주는 거랑 학교 다니는 중에 빌리는 거 둘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다양한 대출 상품이랑 관련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거죠. 아, 대출이 일단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플랫폼, 테크놀로지 플랫폼. 이건 좀 다른데요. 소파이 자기들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한테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B2B 사업인 거죠. 다른 회사들한테요? 네. 계좌 개설이라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같은 핵심 기능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데요. 예전에 인수한 갈릴레오랑 테크니스라는 회사가 이 기술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B2B 사업도 하는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부문인데요. 와, 여기가 정말 다양해요. 일단 소파이 머니라고 예금이랑 체크 계좌 서비스가 있고요. 소파이 인베스트라고 해서 주식 직접 투자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또 소파이 신용카드도 있고 개인 자산을 한눈에 보여주는 소파이 릴레이라는 툴도 있어요. 랜턴이라고 여러 대출 상품 비교해주는 마켓플레이스도 있고요. 보험 중개하는 소파이 프로텍트, 여행 예약 제휴하는 소파이 트래블. 와, 정말 많네요. 잠깐만요. 아직 더 있나요? 마지막으로 LPB, 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들 대신해서 대출 상품을 중개하거나 실행해주는 사업까지 포함돼요. 이야, 정말 많은 걸 한 지붕 아래 모아놨네요. 이걸 멤버 중심 접근 방식이랑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 SSPL이라고 부르던데 그 FSPL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노리는 전략인가요? 자료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네, FSPL.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고객이 소파이 상품 하나를 써보고 만족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상품까지 계속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선순환 구조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고객이 나중에는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투자 서비스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하, 하나 쓰면 계속 다른 것도 쓰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멤버 한 명한테 여러 상품을 파는 거니까 이걸 교차 판매, 엑스바이라고 하거든요. 수익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또 새로운 고객 얻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자료 보면 이 전략으로 주로 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연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고객층을 주로 공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구조랑 전략은 이제 감이 잡히네요. 그럼 소파이가 지금 뛰고 있는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2025년 11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나 경쟁 구도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10-Q 보고서에 나온 산업 동향 부분을 보면요.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2024년에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내리긴 했고
2025년 올해도 추가로 내릴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 과거에 금리 막 올릴 때는 특히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수요가 확 줄어서 소파이 사업에 직접 영향도 줬었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힐 건지 또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나 혹시 모를 경제 침체 가능성 같은 변동성 요인들이 계속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럼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자료들 보니까 기존 은행들도 있고 다른 핀테크 회사들도 있고 경쟁자가 꽤 많아 보이던데요. 맞아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분야죠. 뭐 JP 모건 같은 엄청 큰 전통은행들하고도 경쟁해야 하고 동시에 업스타트나 랜딩클럽 같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하고도 또 싸워야 하고요. 자료에 따르면 소파이는 일단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그 원스톱샵의 편리함,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소파이 쪽 분석 자료를 보면요. 기존의 대형 은행들이 오히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러니까 꽤 우량한 고객들한테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파고들 기회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경쟁사들하고의 차별점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업스타트나 랜딩클럽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언급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업스타트는 그 전통적인 파이코 점수 대신에 1000개가 넘는 변수를 쓰는 자체 AI 모델로 대출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랜딩클럽은 2021년에 진짜 은행, 레디어스 뱅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예금을 직접 싸게 조달해서 그걸로 대출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아, 랜딩클럽은 은행을 인수했군요. 네. 반면에 소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축, 대출,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 이걸 다 같이 키워서 수익원을 좀 다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2025년까지는 대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점이 아직은 대출 사업 비중이 꽤 높은 랜딩클럽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라고 분석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 이게 핵심 차이점이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파이의 현재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제공된 자료, 특히 가장 최신인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와, 이거 꽤 인상적인 숫자들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여러 면에서 진짜 기록적인 성과를 보여줬어요. 일단 조정 순수익 Adjusted Net Revenue가 9억 5천만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나 증가한 수치고요. 와, 38%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이죠. 이것도 2억 7,700만 달러로 마진율이 29%,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진짜 눈에 띄는 건 그 GAAP 기준 순이익, 그러니까 회계 기준상 진짜 순이익이 8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는 점이었어요. 1억 3,900만 달러에 순이익률 14%라고요. 와, 조정주당 순이익도 0.11달러 달성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이끌었다고 자료들은 설명하나요? 네, 몇 가지 핵심 동력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멤버하고 상품 수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3분기에만 신규 멤버가 90만 5천 명이나 늘었고요. 새로 가입된 상품 수도 140만 개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깼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소파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비보조 인지도가 9.1%로 역대 최고래요. 아까 말씀드린 교차 판매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멤버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상품 개수를 뜻하는 그 교차 판매 비율이 2분기 35%에서 3분기에는 40%까지 올라왔어요. 와, 교차 판매 비율이 40%면 진짜 높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동력은 안정적인 예금 증가입니다. 총 예금 규모가 약 3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3분기에만 34억 달러가 순수하게 늘었어요. 지금 소파이가 대출해주는 돈의 약 90%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은 예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돈 빌려오는 것보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억 2,7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안정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금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군요. 그게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 건전성 유지인데요. 개인 신용 대출의 순손실률,
net charge off rate. 그러니까 실제로 떼인 돈 비율이죠. 이게 2.60%로 오히려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대출 심사할 때 세운 기준치보다도 더 좋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2025년 2분기 10Q 자료에서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오, 신용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소파이페이라든지 AI 기반으로 자산 관리 코칭해주는 거 AI 캐시 코치, 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옵션 거래 기능, 자체 AI 관련 ETF 출시, 심지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기회 제공까지 계속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LPB, 론 플랫폼 비즈니스도 3분기에 34억 달러 대출 세령하면서 신기록 세우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혁신도 계속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수익성 개선 추세가 비단 이번 3분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2025년 2분기 10Q 자료를 봐도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3%나 성장했고 순이익 역시 1,700만 달러에서 9,700만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성장세가 뚜렷하고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자료에 좋은 이야기만 있지는 않겠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소파이가 스스로 발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10-Q 보고서의 위험 요인 Risk Factors 섹션이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맨 뒤에 붙는 면책 조항 같은 걸 보면요. 여러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걸 몇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좀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계속될지 여부, 경기 침체 가능성, 실업률 변화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출 사업은 본질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수익성 유지의 불확실성이에요. 물론 8분기 연속 GAAP 흑자 낸 건 대단한 성과지만 이 흑자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또 회사가 내놓는 성장 목표치를 계속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고 또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그 여러 사업 부문들이 꾸준히 다 잘 성장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최근에 흑자 전환은 했지만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다른 위험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복잡하고 계속 변하는 규제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업, 대출, 투자자문, 그리고 특히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진짜 까다롭고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새로운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같은 걸 발표하면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은행 지주회사로서 받는 여러 혜택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상당하군요. 네. 네 번째는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이죠. 기존의 금융 강자들, 그리고 혁신적인 핀테크 도전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거나 더 늘려야 하는 압박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은 항상 문제죠. 다섯 번째는 신용 위험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용 지표가 괜찮게 관리되고 있다고 나왔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부실 위험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교화의 신용 평가 모델이랑 예상 손실률 예측 능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에 학자금 대출 손실률이 잠깐 높아졌던 적이 있어요. 이게 대출 관리 업체를 바꾸면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랑 고위험 대출을 다시 사들이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2분기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신용 위험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네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영상의 위험이에요.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시스템 장애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또 사기 거래나 고객 계정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도 계속 대응해야 하고요. 특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이런 운영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기술의 전도가 높으니 운영 위험도 따르는군요. 네, 7번째는 자본 조달 능력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계속 끌어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뭐 추가로 빚을 내거나 예금을 더 유치하거나.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거나 아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 특정 위험들이 10-Q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 중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 상품들은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직 규제 환경도 불확실하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해킹 같은 보안 문제, 외부 파트너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재무적 손실을 입거나 회사 평판이 나빠질 가능성 같은 고유한 위험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는 멤버십이랑 상품 수가 막 늘어나고 여러 분기 연속 흑자도 내고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원스톱샵이랑 FSPL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치열해지는 경쟁, 그리고 대출이나 신기술, 특히 암호화폐에 원래부터 있는 그런 위험들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많다는 게 이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결국에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수익원을 다양하게 만들고 수익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방금 살펴본 이런 다양한 위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즉 이 전략 실행 능력이 앞으로의 성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소파이의 이런 성장 이야기와 또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서 여러분께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소파이는 궁극적으로 멤버들 금융생활의 완전 중심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AI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의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드는 플랫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런 플랫폼들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윤리적인 고민이나 혹은 경쟁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멤버 중심의 금융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서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안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